홍천군 인구 10만 만들기 프로젝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 인구 10만 만들기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홍천 시민연대 희망 1차장을 맡고 있는 최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천 시민연대 희망에서 준비한 서진석 홍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창선 회장으로부터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시민연대 희망 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창선입니다. 먼저 인구 10만 늘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귀한 시간과 안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은섭 홍천군 체육회장님에 이어 두 번째로 서진석 홍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홍천군 인구가 10만을 늘릴까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홍천을 아끼고 홍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인구 10만 늘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저희도 정책적 지원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 인구 10만 만들기 프로젝트와 1차 산업과의 만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담회 주인공 서진석 홍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24대 회장 서진석입니다. 인구 10만 시대와 1차 산업과의 만남에 앞서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차 산업과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미래에 대한 관심이 깊은 시민연대 희망의 남궁창선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강청준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토론회장을 마련하려 애쓴 최상원 처장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희망과 꿈이 없다면 삶의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인생은 꿈과 희망이 아닌 잡념과 체념 그리고 타인이 이룬 결과에 대한 비판과 비평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민연대 희망은 누군가 이룬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홍천군 인구 증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인구는 국력의 척도이며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특히 홍천은 노령화 인구 비율이 3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젊은 층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망한다는 경고 신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농, 귀촌이 해법인 등 야단 법석을 떨었으나 결국 구호만 남고 빈집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홍천은 고정관념에 젖어 변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홍천은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홍천군 인구 10만을 꿈꾸며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된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인구 절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며 이미 인구 절벽의 초입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50년 뒤 한국 인구 순위는 59위로 30계단 하락하고 노인 비율은 47%가 넘을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한국 인구 현황 및 전망 발표에 따르면 인구 2024년에는 5,200만에서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30% 줄어들며 노인 비율은 2072년 47.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천은 인구 격감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왔는가? 고민의 시간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젊은 세대가 2자녀 이상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세대가 부족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하는 고민입니다. 우선은 실현 가능한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있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홍천으로 유입되도록 그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잠시 홍천군 인구 통계 현황을 보면 2024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66,929명입니다. 67,000이 무너졌습니다. 홍천군 21년도 출생과 사망 현황을 보면 출생자는 265명, 사망자는 745명입니다. 이 자연감소 비율, 이거 대단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감소 비율을 대입하면 50년 뒤 홍천의 인구는 4만 3천 명으로 추산되며 전입과 전출 비율을 더하면 인구는 3만 명대로 수직 낙하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통감하게 됩니다. 2013년 홍천군 총 인구가 7만 1,360명, 2024년 10월 31일 기준 6만 6,929명, 11년 동안 4,43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감소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2013년 인구 증가율이 1.4%에서 2021년에는 마이너스 1.3%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천은 1980년 정점으로 인구 하향 곡선이 멈추지 않고 절벽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홍천군 인구가 13만인 시절 홍천읍과 북방면 일부를 통합하여 시 승격을 꿈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홍천은 지난 30년 사이에 정치적 역량에 의해 희망도 생겼다가 싹이 죽어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례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천 군민들이 함께 공유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5대 이응선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균형발전계획에 인구 5만 자족도시 계획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예정지는 홍천군 영김이면 월온리, 후동리, 개운리, 방량리, 삼연리 이런 지역에 인구 5만 자족도시를 개발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집어넣었으나 그 후임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노승철 전 홍천구수 시절에 횡성군과 함께 추진해보자는 언급이 있었던 것이 마지막 언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이광재 도지사 때 허필용 초성군수 시절입니다. 2010년부터 한 12년 사이에 추진됐던 일입니다. 당시에 고춘석 도의원, 홍천군 허필용 군수, 이광재 도시사, 삼성전자 관계자가 만나서 이 산단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삼성전자에서 남면에 있는 메디슨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일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지사였던 이광재 도지사가 삼성전자가 그 메디슨을 인수하면서 이 메디슨도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는 즉각적으로 아니다. 메디슨은 계속 홍천에 존재한다. 단 홍천에서 산업단지 100만 평을 조성해 주면 우리가 홍천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광재 도지사, 허필용 군수, 삼성전자 관계자가 만나서 이 토지 매수가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홍천구는 물 공급에 대한 준비를 그동안 하여야 되고 강원도는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일이었으나 이광재 도지사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시작될 때 당시 그 엄기영 후보가 본인이 홍천에 그 100만 평 산다는 본인이 유치했다는 말을 비밀 유지를 깨므로 인해 가지고 홍천에 조성되고자 했던 산단 100만 평은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 산단 조성이 가시화가 되면 토지 매수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궐선거에 이 말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비밀 유지 계약이 깨졌고 그로 인해서 그 산단 100만 평은 물 건너가서 지금은 화성 동탄에 삼성전자가 100만 평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의 관계입니다. 당시 유치할 때는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가 치료약을 개발하면 제약회사가 뒤따라 들어와서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제약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이고 인구 증가 효과도 본다는 그런 그 예측을 했으나 현재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이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와의 관계는 아직도 절벽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이 과연 이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여기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 시스템 연구소가 신약을 개발하면 우리 홍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홍천에 새로 유치가 된 K바이오 단지와 서울 면역시스템 연구소가 서로 MOU를 체결해서 업무 협조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번째는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홍천 용문관 철도 문제입니다. 이 홍천 용문관 철도는 그 원조는 전 조일현 의원입니다. 이 조일현 의원이 건교위원장을 하는 시절에 이 철도에 관련한 예산 문제를 강제로 때를 쓰다시피 해서 편입을 시켰으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홍천 용문관 철도는 미처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사장이 됐고 지금에 와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부터 당장 당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안은 안타깝지만 되돌리지 못하는 사업도 있고 아직 희망의 불씨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가능한 불씨를 살려 지역의 청년들이 내 고향에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여건 조성과 지원책 준비입니다. 또한 서울대 면역시스템 연구소의 활용과 용문 홍천간 철도와 더불어 강남, 양평, 홍천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2천만 인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1시간 내의 거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홍천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동 인구가 많으면 정주하는 인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철도가 놓여지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인구 유치가 더 많을 거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의 일반 서민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내의 출퇴근 거리라면 홍천도 충분히 그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홍천군 인구 10만 명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청년 농업인을 키우자.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정착 단계에서 기본소득은 연 5천만 원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려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00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1970년도 중반 이후에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2000년도에 정보금융화사회, 이제 202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데 3,000년이 걸렸지만 인공지능 시대는 얼마나 빨리 변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농업이 인공지능 시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홍천에서 창업농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여 그들이 번성하도록 홍천군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천후 스마트팜 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면 성수리 일원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홍천에 하이트 맥주 공장이 있는 그 가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맥주 공장 맥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뜨거운 용수 재활용의 문제입니다. 이 뜨거운 용수를 재활용하면 스마트팜 단지에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계절 시설 원예 및 시설 채소 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 원예나 시설 채소 단지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하면 젊은이들에게 참여의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열 활용도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시설하우스 1000여 평 기준으로 연간 조수익이 한 6천만 원 이상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면 종자, 종묘 생산 및 육종 산업도 산업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 조성은 기초단체가 하며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 창업농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포장, 생산물 또는 기획, 운송의 직군도 산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농업에 창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 있는 이와 같은 그 난방비를 조정할 수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시설을 유치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여 준다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정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용 대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의료용 대마는 과거에는 그 대마초가 위법이다 보니까 생산하는 자체가 어려웠으나 1918년 1월 강원도 출신인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여 의료용 대마에 대한 생산, 보관, 연구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씨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그 대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9년 3월 12일부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시행령을 발의하여 지금은 합법적인 상황에서 대마를 키울 수 있는 대마씨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대마는 슈퍼시드로서 이 종자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6차 산업의 첨병이기도 합니다. 대마 종자 산업 및 대마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 친환경 3배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아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적기의 제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투자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홍천에는 수십 년간 이 대마를 연구해 오신 농업인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마는 과거에 그 가축이나 또는 갑자기 토사광난이 났을 때 대마를 삶은 물을 음용을 하면 그 토사광난이 멈췄던 그런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마는 단순한 대마초나 이런 마약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유용한 식물로서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홍천군에 대마 특화단지를 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춘천에서 이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대마 종자를 가지고 현재 대마씨 오일이나 아니면 슈퍼시드로서 우리가 먹어서 몸에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춘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대 면역시스템연구소와 K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미생물, 바이러스에 관한 농업 부분의 활용 및 면역 체계를 응용한 방역, 방제 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농업은 입체형 식물 공장으로 갑니다. 식물 공장은 관수 시설에 영양분 공급은 물론 방역과 방제에 필요한 미생물, 치유 바이러스, 농약을 공급합니다. 현재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스마트팜을 제일 먼저 상용한 사람들이 양귀비, 대마를 불법으로 키우는 범죄 집단들이며 그들이 최일선에서 스마트팜 실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팜은 입체 농업을 말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 조명으로 각종 센서가 식물이 최적화 조건을 측정하여 AI에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인위적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홍천은 이와 같은 연구시설 및 홍천농업고등학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홍천에서 농업 부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드론 방제 청년 사업단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드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왔듯이 국방에도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현재 농업에도 드론은 아주 중요한 산업 여건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청년들 중 드론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드론 관련돼서 농약 방제 등 이런 면허증을 따려면 현재 최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200이나 300만 원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 드론 면허증 따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드론은 홍천의 그 농약 방제를 위해서 일부 농협이나 개인 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야만 그 소비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난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금년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드론 방제를 지원 나왔을 정도로 현재 홍천군은 드론 방제의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농업인 자녀 지원은 물론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인 산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여성분은 인제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아이가 넷이랍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가 막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홍천이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인제에서 홍천으로 이사 왔다. 홍천에 오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이 홍천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삶의 윤택함은 물론 자녀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돈 몇 푼 주어가지고 자립을 해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청년 농업인 자녀들은 초등학교부터 방과후 학습 및 숙식이 가능한 기숙사 운영을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 아이들은 방과후 학습 아니면 학원에서 끝나고 나면 그 엄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방과후 학습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이 생산 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숙사 운영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홍천에는 홍천군 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습니다. 이 국유지, 군유지를 이용하여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잣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청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홍천군은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청년 농업인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바람 또는 지역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또는 현실을 가지고 제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인구는 국가 경제의 바탕입니다. 지금 홍천의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아니죠. 우리는 인구 10만인 시대부터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여기에 우리는 농업사회일 때는 홍천군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기초단체였으나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홍천군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우리 선배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홍천읍 중심가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십시오. 어린아이 손 붙잡고 하는 엄마가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저는 가끔씩 세어봅니다. 어떤 날은 한 분, 어떤 날은 네 분, 어떤 날은 없습니다. 거의 아이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을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홍천은 이 농산물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홍천 인삼, 홍천 잣. 자랑하면 뭐합니까? 인삼씨를 몽땅 걷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돈 주니까 인삼씨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인삼씨를 다 팔아먹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인삼을 줘서 거꾸로 우리를 역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관련돼서 인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6년간 인삼이 전국 최고다. 홍천 인삼이 최고다라고만 얘기했지 이 인삼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를 만들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 인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 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6년간 인삼 축제 매일 매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삼 짓는 농가들 없어지고 나면 젊은이들이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비 살 돈이 없어요. 땅 빌릴 돈이 없습니다. 인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자재 살 돈이 없어요. 우린 그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느려지게 되고 소비 패턴이 늘어지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홍천 읍내만 하더라도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말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는 걱정만 했지 뭔 대책을 세우려고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자 뭔가 비전을 내세우고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말로만 이것저것 해보자. 내가 먼저, 홍천군이 먼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남이 하면 거기 가서 뺏겨다가 겨우 흉내만 내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홍천은 5세부터 0세까지 각 1세당 인구가 300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군인 자녀를 제외하면 민간인 자녀들은 각 연령별로 100명도 안 됩니다. 우리가 홍천이 금년 8월 30일 기준이 67,125명이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66,929명입니다. 67,000이 또 무너졌습니다. 내년 되면 66,000이 현재 추세대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월 달까지 해서 247명입니다. 이 247명은 예전에 홍천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 수도 안 됩니다. 지금 홍천이나 남산이나 석화초등학교에 과거 한 학년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게 있을까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각 세대별로 인구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고민하신 분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군정을 책임지는 홍천군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홍천군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유지분들 이 기가 막힌 인구 현황을 보고도 대성통곡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우리가 버린 이 기회를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텐데 이 망하는 홍천군에 그저 자리 싸움이나 하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기나 하고 누가 더 돈 몇 푼 더 있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홍천군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또 무슨 자랑을 할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 창업농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자 하는데 그들한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죠. 뭐 정책 자금이다. 뭐 농업 자재 구입할 때 도움 주는 거. 근데 이거 가지고 못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업부터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여기서 살 때까지 그들이 이곳에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천에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또는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홍천군이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홍천에서 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홍천에서 정주하여야만 면 단위 인구도 늘어나고 그 면 단위 인구가 늘어야 홍천군이 늘어납니다. 지금 홍천읍 인구도 3만 5천에서 3만 3천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드는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홍천에서 63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통곡해야 될 분들이 이런 사안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 좀 깨우치고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연대와 힘을 합쳐서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희망을 불태워야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10,000원을 벌어서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내일 10,000원을 벌지 안 벌지 모르니까 이 10,000원을 안 씁니다. 그 10,000원을 안 쓰다 보니까 돈이 돌질 않습니다. 이 10,000원이 하루에 5군데를 넘어가면 5만 원의 효과가 있는데 내가 돈 10,000원 벌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 10,000원은 10,000원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현재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정착하신 우리 젊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당신들 애들 7, 8명, 10명이 태어나도 너희들 자녀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인삼도 키우고 잣농사도 짓고 더덕도 키우고 축산도 하고 약초 재배도 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유로운 질의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정창 회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홍천군의 유동인구가 야간의 유동인구가 6천에서 지금은 7, 8천 명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의 유동 인구가 6천에서 한 8천 명 된다. 그 중엔 물론 이제 직장 관계 때문에 각 학교, 그 다음에 홍천군, 그 다음에 대병 비발디, 이제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 공장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타지에서 정주를 여기서 홍천에서 안 하고 원주, 춘천, 양평 등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기에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 첫 번째,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0 넘으신 노인네들이 아니에요. 젊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초등, 중등, 고등부에 있어서 그 학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계신 자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타지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 이 교육 시설이 뭔가는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홍천은 과거 30년, 40년 전에 그 어린이 교육 시스템이나 지금의 시스템이나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나름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패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패턴에 맞게끔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홍천이 이제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자기가 살던 집, 자기 부모님이 계신 가까운 곳,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출퇴근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나이 애들 다 키우고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냐? 이 홍천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객지 사람 취급을 해요. 같이 고등학교, 초중고를 같이 다녔는데 잠깐 직장 때문에 혹은 아이들 때문에 잠시 타지 나갔다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엔 줄이었는데 다시 들어오면 비주류 해서 소위 왕따를 놓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기회를 안 줘서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연대 희망이 지금 하고자 있는 방향은 아주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천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뭔가는 이 지역을 안 떠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분들이 나가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시스템 문제예요. 이 교육 시스템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게 유치원이 통합이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더 많이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가까운 학교에 유치원이 있어서 걸로 보내가지고 어린이집도 글로 보내서 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일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장님의 질의에 단편적으로 답을 한다면 우리 홍천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전 군의원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홍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략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면 포함해서 한 1,300명 가량이 출퇴근을 하는 홍천으로 하는데, 홍천을 출퇴근한 이유는 주거 문제가 일단 가장 불편하다고 해서 춘천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대안으로, 그분들 홍천에 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홍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기숙사 같은 걸 만들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상주하지 않겠냐. 대부분 출퇴근하는 경우는 두 분이 동거하는 분들이 출퇴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비쳤을 때 홍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잘 이렇게 우리가 뭘 어떤 자세로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돼갖고 인구를 그렇게 늘리는데 좀 도움을 될 수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저희 군민하고 군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 있는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공무원들 출퇴근 문제 또는 사기업체 출퇴근 문제는 가끔씩 북방면 가서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지켜보면 엄청나죠. 차가 출퇴근 차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가까운 어떤 군은 그 지역에 와서 살지 않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어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 승진이라든지 각종 혜택에서 제외하겠다. 양구군인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공무원들까지 출퇴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장관, 장차관들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위장 전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홍천도 이 문제를 따지면 위장 전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주소는 여기로 돼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자식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춘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은 그동안 뭐 했느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실거주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설문지 한 번씩만 돌려도 아마 이런 부분은 적어도 공무원들, 홍천군청 공무원들은 아마 절반은 그렇게 춘천 가서 위장 전입 홍천다 해놓고 출퇴근 못할 겁니다. 저는 너네 홍천 와서 살아라. 이건 또 위법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실거주를 어디 하고 있느냐. 설문지 한 번씩만 돌려도 아마 1,000명이라면 연차적으로 아이쿠 이건 내가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불이익받지 않을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역에 상주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숙사 문제를 이들이 왜 춘천으로 떠났는지 자식 교육 때문에 떠났는지 아까 말씀하신 질의 내용대로 기숙사 문제로 떠났는지 이 부분은 그 1년에 한 번씩 실거주를 왜 홍천사에 하지 않는가를 돌리다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자식 교육 때문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땅히 들어갈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요즘은 군인들이 양평,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그래요.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대명뿐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 이건 진작에 생각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적어도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홍천에 있겠다 또는 청년들이 홍천에 직장을 잡고 홍천에 있겠다. 그런데 집이 마땅치 않다. 이거 당연히 준비했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저는 왜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 안 했느냐. 하긴 한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북방면에 있는 무궁화공원, 능평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그 공무원들 기숙사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공무원 하신 분이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여기 공무원 기숙사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 사람들이 춘천에서 출퇴근 안 하고 홍천에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엄마 아버지가 무슨 수십억 대 부자도 아닌데 집 한 칸 마련해 주기 힘들 때 이런 기숙사 해주면 좋죠. 그랬더니 그게 어찌 된 사연인지 몰라도 그 지금 무궁화공원 부지가 기숙사 부지로 가던 그런 계획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냥 무궁화공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에 이런 언급은 있었다. 기숙사 문제를 그 해결하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 공무원이 꼭 홍천군청 공무원이 홍천 사람만 공무원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정주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 어느 분이 홍천군에서 그 아이템을 내는지 몰라도 상당히 우리가 신선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말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가 정말 우리 지금 처장님도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가 이런 고민을 안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민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낸 군의원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질의 안 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뭔 일한 거 잘못된 것만 찾아내 지적질만 하지 왜 미래를 향한 이런 것들 이 기숙사 문제 우리 고민해보자. 우리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반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 사람들이 춘천으로 안 가고 원주로 안 가고 양평으로 안 가고 저녁에 홍천에 있으면 밥이라도 함께 사 먹고 술이라도 한 잔 먹을 텐데 이 아주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숙사 문제는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주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한 16, 7년 전에 이 기숙사 문제를 공무원 기숙사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씨를 살려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아주 좋은 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가 홍천군 평생교육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제에 평생학습 그 축제를 한다 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뭐 그 동네 한마음데이도 하고 또 꽃 축제도 하고 이렇게 인제가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 공무직 분들하고 또 이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계속 말끝마다 우리 인제는 이래서 좋아요. 우리 인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제는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셔보고 그게 되게 좀 이상했어요. 이분들은 왜 말끝마다 우리 인제 그래서 와이프랑 오면서 말을 해봤더니 애양심인가 보다 그게. 홍천에서 나 또한 포함해서 우리 홍천은 뭐가 좋습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홍천은 뭐가 나빠요. 홍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홍천이 뭐가 좋아요. 이런 애양심적인 그 발언이나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홍천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다 애양심을 좀 느끼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홍천을 아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애양심 가지신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홍천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198개리를 다니면서 마을 탐방 취재도 하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젊은 친구들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홍천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홍천군을 움직이고 있는 각종 단체, 지역으로 따진다면 뭐 농협이라든지 농협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 단체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자면
홍천 제가 갈마옥리인데 제가 갈마옥리에 사는데 제가 어느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홍천의 주류들이 들어간 데 들어갑니다. 그럼 이 주류들이 모든 단체에 그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보면 이쪽 행사장에 가도 그 사람, 저쪽 행사장에 가도 그 사람. 모두 끼리끼리 문화로 뭉쳐 있다 보니까 내 고장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그래서 나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말할 기회가. 지금 이 시민연대에서 이런 토론회장을 연 거는 앞으로 그런 기회를 애양심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나면 저보다 더 훨씬 홍천을 사랑하고 아끼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시민연대 희망에서 이런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라는 이런 장을 연 거는 앞으로 획기적인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애양심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류들이 할아버지가 주류야. 아버지가 주류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주류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주류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뭔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가 소속된 데가 비주류일 때도 비주류고 제가 소속된 데가 주류일 때도 비주류인데 저는 그거를 당연시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장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다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지만 아무개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호명을 하고 대답을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청산유소 같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류가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주류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주류 속에 끼지 못한 분들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못 나오니까 혼자서 나는 홍천을 좋아합니다.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같은 경우는 그 주류만의 세계를 카르텔을 끊었어요. 어느 군수님이 그 카르텔을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주류만의 세상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통적으로 주었고 우리 홍천은 이 군수님이 민주당이 됐거나 무소속이 됐거나 뭐 국민의힘이 됐거나 그 주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홍천과 인제의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연대 희망이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런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주류가 아니래서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펼치지 못한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시면 인제보다 더 홍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왜 그 홍천에서 거주하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그 문화적인 콘텐츠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질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홍천은 아직도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채우려면 회장님께서는 어떠한 그 뭐 문화나 스포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에 앞서 살짝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춘천에서 뭐 춘천 막국수 축제, 닭갈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문사 할 때 신내라는 데를 갔더니 신내에서 오래 사시는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막국수를 상품화하고 닭갈비를 상품화한 데가 어딘 줄 아느냐?
신내 나루터다 이겁니다. 신내 나루터.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내촌천이나 두촌천을 통해서 그 소규모로 뗏목이 벌목한 뗏목이 내려오면 그거를 신내 나루터에서 대형 뗏목으로 묶었답니다. 대형 뗏목으로 묶다 보니까 그 뗏목꾼들이 자고 먹고 쉬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신내였다는 거예요. 그 신내를 지금 우리가 구성폴이라고 하는데 이 포자 들어가고 진짜 들어가는 데는 다 나루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까운데 진리도 나루진자를 씁니다. 옛날 베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신내도 우리가 지금 리로는 구성폴이라 하는데 거기에 포구가 있었다는 얘기. 내산포, 외산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 나루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루토에서 그 막국수를 옛날에 뭐 쌀도 부족하고 뭐 밀은 더더욱이나 부족할 때 그 메밀을 키워서 이제 메밀 나온 걸 가지고 국수를 말아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막국수가 홍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닭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천 사람들이 춘천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한 30%가 넘습니다. 춘천 그 중심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약 30%가 홍천 출신이라고 해요. 뭐 1세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2세대, 3세대 합치면 거의 40%가 홍천하고 연관이 있다 합니다. 이분들이 춘천 가가지고 막국수 장사, 닭갈비 장사를 했어요. 홍천에서 시작된 이 일이 홍천 분들이 춘천으로 이주 가가지고 막국수 장사하고 닭갈비 장사하다 보니까 춘천 막국수, 춘천 닭갈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천이 원조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서로 본다면 봉평이 막국수는 원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춘천 막국수의 원조는 홍천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내라는 그 말이 새로 이제 이렇게 장이 쓰고 이래서 신내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구성포라는 것이 그 신내인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지만 애양심을 고치만 시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럼 문화 콘텐츠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방형은 아닙니다. 다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이쪽에 친목단체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럼 그림 그리는데 좀 들어와 봐. 서예를 한다. 아이 자네 일로 서예 한번 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돼가지고 더 저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고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해야 문화 콘텐츠도 더 키워갈 수가 있는데 맨날 여기 모인 분들이 여기 가고 여기 모인 분들이 절로 가다 보니까 이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키워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지원을 받아가면서 저변화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홍천은 여기 예술인도 많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분도 많고 서예가도 많고 사진 잘 찍는 분도 많고 소리 잘하는 분도 많고 모든 분야에 진짜 강원도 내 전국에 나가서도 뒤지지 않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하려면 우리가 좀 더 실속 있게 하려면 많은 다양성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꾸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이 인구 13만에서 6만 7천이 무너지는 이 시간까지 하고 경우가 똑같습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나만 괜찮으면 돼. 내 밑에 자식이든지 내 밑에 손자는 관계도 없어. 당장 나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홍천에 정말 사진 작가들 중에 홍천에 탑 클래스 있습니다. 전국에.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스님 같은 경우는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몇 번씩 탄 분도 계세요. 이런 훌륭한 출중한 재주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양하게
문호 개방이 돼서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똑같이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문화 콘텐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라는 거. 우리 시민연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시민연대의 희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궁즉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궁즉통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통한다. 통하면 변한다. 이 변함이 올바르면 오래간다. 제 말은 궁즉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서진석 홍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